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당연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베트남 여성 케이스와 상황에 따른 베트남 여성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줍음이 많은 여성은 어떨까요?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집중의 의미로 얼굴이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은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성은 표현에도 당연히 조금 소극적인 면을 보이곤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도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의 그림자만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소극적이라서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방법으로 꼬집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수위 조절에 실패해서 멍이 들기도 하죠. 흡사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아이에게 감정을 짓궂은 장난으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국 남성과 연애 중인 시크한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성이 무엇인가를 제안하였을 때 이 여성은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또는 난 그거 싫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남성에 대한 애정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만약 남성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드니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표현의 방법과 말투가 다른 것이지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룻밤만을 위해 접근한 남성과 만난 여성은 어떨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행이나 베트남 체류 중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을 포함한 만남의 결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룻밤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과 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여성이 만났으니까요. 여행 중에 한 카페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SNS로 여성과 잠자리를 흥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같은 한국인으로 많이 창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많은 한국인 여성들도 많은 카페였는데요. 여행으로 온 남성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끼리 흥정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만난 여성들은 상대 남성의 목적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가 아닌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쇼핑을 하며 선물을 바라는 등의 행동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기일까요? 아님 자신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베트남 여성들은 남성이 바람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베트남 전쟁 이후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남성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현재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점점 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은연중에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남성들이 바람을 굉장히 많이 핀다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거나 다정하게 대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조금 과장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외도를 하다가 걸렸을 경우 여성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냥 자신만의 상처로 남기고 홀로 외로이 떠나버리는 여성도 있지만 간혹 상대 남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정도로 무서운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뉴스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소식들로도 그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죠. 베트남 여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주변 관계를 한번 정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여성은 어떨까요? 물론 적당히 즐기는 여성들도 있지만 베트남 여성들은 조금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마시게 되면 자제하지 못하고 만취되는 성향도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적당히 즐기는 성향이 많아지고 있지만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다음으로 직업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용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베트남 여성들은 항상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예약이나 호출이 있을 때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넘쳐나는 베트남의 현실 때문에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월급제가 아닌 건당 비용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 방식이기 때문에 월급을 물어보면 정확한 금액이 아닌 얼마 정도 벌어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남성 회원분께서 이 여성이 분명히 일하고 있는 시간인데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여성이 사는 지역이 시골이라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나와 그곳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에는 시골에서 올라와 숙식을 해결하며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 휴무일 외에 일을 개인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큰 벌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쉬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훨씬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만약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센스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여성일 뿐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그 성향도 바뀌겠죠. 수줍음이 많은 여성도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나서서 일 처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평소 애교가 많은 여성이라도 화가 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여성들의 성향이 한국 여성들에겐 없는 것일까요? 베트남 여성들의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의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외국인 여성을 만났을 때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이라고 해서 한국인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적만 다른 여성입니다. 이전 한국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경험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고 이후 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서로 문화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서로의 연애관과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상 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